자, 안녕하세요. 추세 추정 전문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코땡땡 관련 종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신풍제약 019170 코드번호, 약물 재창출에 대한 기대.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황 방송에서 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에 신약 개발이나 백신 개발 이런 언급보다는 신약 재창출, 이 약물 재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긴 했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치료제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중국을 제외한 유럽, 미국, 그리고 또 아프리카, 중남미 이쪽으로도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이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져 있는 상태이고, 또 관련 종목들 주가도 단기간 100% 이상씩 상승하는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약물 재창출 관련된 신풍제약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또 약물 재창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또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설명도 드릴 텐데요. 자,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이 보유한 말라리아 치료제 화학 합성 신약이 되겠습니다. 케미컬 신약이 되겠고요. 품목 이름은 피라맥스 정이죠. 과립은 이후에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겠고요. 이 연구 시작일은 2001년이에요. 2001년부터 해가지고 10여 년의 개발 기간 끝에 승인을 2011년 8월 17일 날 받았던 것을 확인이 되는데요. 이 피라맥스 정은 이 피로나리딘, 발음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피로나리딘과 알테수네이트를 이제 주성분으로 하는 급성 말라리아 감염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신풍제약이 WHO의 제안을 받아서 개발을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스위스의 비영리 기관으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아서 한 거예요. 비영리 기관으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아 2001년부터 10년간 개발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2012년도에 이제 유럽 약으로부터 신약 허가 승인을 받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8개국, 이 말라리아를 이제 병을 보면 이제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아프리카 8개국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개국의 허가를 취득한 상태이고요. 지금 앞서서 이 확진자 수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중남미 쪽으로도 좀 확산세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약물 재창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에볼라 바이러스 및 치료제 전문가로 꼽히는 미국의 션 애킨스 박사가 피라맥스 정에 이 코땡땡 관련 임상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리고 신풍제약과 연구 개발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도 지금 그 코땡땡에 대한 치료 효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 렘데시비르 그 언급이 많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 빠른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미 FDA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다는 뉴스도 보셔서 아실 텐데 결국은 그 희귀약품
치료제 지정, 희귀약품 지정 취소를 길리어드에서 신청을 했죠. 또 예, 그런 부분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약물 재창출은요, 안정성 검증된 약물에서 새 적응증을 발굴을 하는 거다. 예. 시판 약물이나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화합물에 대해서 신규 적응증을 찾는 것이 되겠고요. 다양한 화합물이 안전성 및 약 동력학 같은 인체에서의 주 특성들에 대해서 이미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이제 특징 때문에 약품의 최초 승인에 소요되는 개발 시간과 비용 크게 줄어들 수 있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 부분이 메리트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약물 재창출이 마냥 쉬운 것만도 아닙니다.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기는 하지만 줄여서 또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는 안고 있는 거예요. 안고. 해서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브비의 그 칼레트라라는 약품이 사실은 뭐 후보 1순위 그런 기대감을 모았지만 결국 임상 결과를 봤을 때 실패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또 에브비에서 그 독점권을 또 포기한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약물 재창출에 있어서 걸림돌도 있고 메리트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성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성공을 해야 된다. 네, 시간과 비용. 근데 이 비용, 앞서서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한 비용, 연구 개발 비용을 누가 냈다고요? 스위스의 비영리 기관. 예. 그러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 희귀약품 지정을 길리어드에서 철회를 한 이유가 이것을 돈벌이로, 제약사가 돈벌이로 활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신풍제약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가지고 피라맥스정을 가지고 다시 재창출을 통한 코땡땡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 근데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비를 쏟아붓던가 아니면은 또 다른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투자를 받는다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뭐 좋겠지만 또 민간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투자금 회수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또 불거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상황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따져 들어가다 보면. 그런데 투자자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매수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그쵸? 예. 일단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언론 보도,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저명한 박사가 신풍제약의 가치 개발 이런 부분을 논의했다. 그런 보도, 소식, 이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소식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 트레이딩, 어떻게 보면 뭐 투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고, 그런 주가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을 인정을 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그거예요. 피라맥스정이 치료제로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서 기준을 좀 잡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치료제로 재창출되기까지 임상을 비롯한 또 제반 연구 개발 비용을 어떻게 투자를 받아서 회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건 차후 일단 개발이 중요하니까는 개발된 이후에 문제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단순히 이게 코땡땡에 대한 치료제 가능성이 높대 뭐 그런 말만 듣고서 또 무작정 묻지마 매수를 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지금 투자 경고 지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2월달서부터 3월달 2달 동안 거의 뭐 8억 주 가까운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거래량 폭증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월 달에서부터 이 거래량 폭증과 함께 시세 분출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아직 모르는 거예요. 결과는.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는 64.97%, 고가 기준으로는 103.05%가 상승하는 아주 폭등하는 시세 분출을 이루었었는데요. 자, 여기서 기준 트레이딩 매매를 하기 위한 기준 떠 있는 음봉 상태에서는 매수하기가 굉장히 불안하다. 왜? 일중에도 변동폭이 상당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되겠죠. 자, 벌써 주초지만 시가는 10% 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금 가격은 한 1.92%,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벌써 오후 시장이 되기 전에 8% 가까운 또 주가 시가 대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신풍제약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익절을 하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놓고 보시는 것이 마음이 심리적으로도 좀 편하겠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봤을 때 지난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는 이 종가 폭증 큰 폭의 상승을 한 양봉 캔들의 종가는 13,000원입니다. 단기적으로 신풍제약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일부 차익을 챙기는 것은 1. 종가 기준 13,000원을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훼손을 한다 하면 좀 일부는 수익을 챙겨놓고 보는 거예요. 왜? 추가적으로 21선, 왜 기술적으로는 21선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 21선까지 또 어떻게 보면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무슨 어떤 뉴스에 의해서라도.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치료제를 후보물질 발굴서부터 하는 기업들이 한 10여 개 정도 기업이 되죠. 또 백신 개발을 하는 기업도 대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속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개발을 해버리면, 선점을 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좀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또 감안해서 보셔야 하겠고, 그러면 지난주의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그럼 지난주 목요일의 종가를 아직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뭘까요? 단기 이평선의 저점을 달고 올라간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3일선에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금 주가 상승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3일선이나 5일선의 꼬리를 달면서, 저점 아래 꼬리를 달면서 추가적인 등락 이런 모습 그리면서 또 횡보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기준을 잡고 보셔야 된다.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음봉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신규 접근은 적당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 이평선을 이해하시는 분들, 이제 기술적인 트레이딩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내공,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5일선이나 3일선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동평균선의 가격은 종가가 나와야 그려지기 때문이죠. 물론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 지금도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호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3일선이 위아래로 깔짝깔짝 거리면서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가격
지금 현재 13,350원, 300원을 하는 가격에 5일선의 가격은 11,390원 정도 돼요. 11,400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목요일 날 또 분봉을 살펴보면은요. 자, 목요일 날 가격을 보시면 장 초반서부터 한 3시간가량은 문제가 없이 그냥 횡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3시간 이제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다시 급증을 하면서 양봉 캔들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가격이에요. 이 가격. 10,000원서부터 1,500원. 그리고 양봉 캔들 종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켰던 가격이 11,500원이죠. 그렇잖아요. 종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키고 있었던 양봉의 종가 가격이 11,500원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이 장중에 단기적으로 장중 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포인트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차례 장 후반에 쭉 밀리는 가격 시세가 있었지만 11,000원, 11,500원 이하 11,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3일선의 아래 꼬리를 다는 저점 가격이구나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적인 기술적인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오늘도 장중에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계속 쭉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어중간한 가격에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 희망을 갖고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가격 구간에서 지지 확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봉 차트에서 이 종가, 지난주에 종가를 기준으로 일간 종가가 13,000원을 훼손시키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보유 홀딩 13,000원 가격을 일중 종가로 훼손시키게 되면 일부 차익 실현 이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신푼제약을 좀 대응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앞으로 이 신약 재창출 또는 또 신규 치료제 또 백신 개발 어떤 소식에 의해서 또 주가들이 큰 폭의 이제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어 보이는데요. 한국 제약 기업들이 좋은 결과를 낼 것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